오늘은 6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p-접합 다이오드에서 스위칭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산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스위칭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1장에서 언급하였죠. 반도체의 기능 중 하나가 스위칭이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에서 스위칭이라는 것은 전원을 넣고 차단하고 하는 연속 동작과 비슷합니다. 가령 우리 LED 전등을 한번 살펴보죠. LED 전등은 스위칭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연속적으로 온오프 하여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켜지고 꺼지고를 연속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온오프 동작을 아주 신속하게 하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가 연속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p-접합 다이오드에서도 스위칭이라는 개념은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을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하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 p-접합 다이오드에서 턴업 과도 특성이라고 하고, 역방향에서 다시 순방향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턴온 과도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방향이라는 것은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아주 작은 역포화 전류만 흐르는데 마치 전원을 차단하는 것과 비슷해서 오프라는 표현을 하고요. 순방향은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위치가 켜진 상태이므로 ON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순방향 전압에서는 많은 전류가 흐르다가 역방향 전압으로 전환하면 아주 작은 역포화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이러한 동작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p-접합 다이오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전류를 증가시키고 전류를 차단시키고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스위칭 속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스위칭 스피드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죠. 이것은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회로 구성도입니다. 스위치를 전환시켜서 각각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IF, 이것은 순방향 전류가 되겠죠. IR은 역방향 전류. 그래서 P타입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순방향 전압이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역방향 전압이죠. 자,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켰다 껐다를 계속 했을 때 과연 소수 캐리어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p-접합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을 요약하였습니다. 자, N형 반도체의 과잉 소수 캐리어 양공을 살펴보면 공핍층 경계면에서 최대의 양공 농도를 갖죠. 그리고 이것이 N형 반도체 중성 영역으로 확산해 가면서 전자와 재결합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N형 반도체에 원래 존재하였던 양공의 농도, 즉 열평형 상태의 양공의 농도로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양공이 N형 영역으로 들어오면 요 N형 반도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열평형 상태의 양공 농도는 살짝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이러한 프로파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된다고 하였죠. 그러나 실제 양공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 전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전자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N0로 다시 수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수의 전자도 여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같은 것입니다.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대략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P타입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순방향에서 역방향 전압으로 전환시키면 P형으로부터 양공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마치 물을 흘려보내다가 수문을 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공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N형 영역에 남아있는 양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와 재결합하여 모두 소멸되고 열평형 상태의 양공 농도로 수렴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과잉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되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스토리지 타임, 축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S라고 합니다. 이 과잉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돼서 열평형 상태 농도로 수렴할 때까지의 시간, 그것을 스토리지 타임 TS라고 합니다. 자,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되면 이제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역포화 전류값에 도달하죠. 그 값이 아주 작지만 역포화 전류에 도달하고 이때 역방향 전류에 도달하는 시간을 falling time이라고 합니다. 여기 명기되어 있죠? TF라고 합니다. 과잉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되고 그 다음에 역방향 전류값에 도달하는 시간, 그 시간을 falling time이라고 해서 TF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도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되고 없어질 때까지는 역방향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소수 캐리어들이 모두 소멸되고 나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기 시작하며 그때 역방향 전류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축적 시간 동안 소수 캐리어들은 플러스 X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및 재결합하여 소멸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그렇지 않죠. 전기장이 반대로 걸렸죠. 이렇게 반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들이 역확산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양공들은 이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역확산이 되고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역확산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양공의 공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딱 차단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양공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러면 이 소수 캐리어들이 턴업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소수 캐리어 분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공의 공급이 차단됐죠.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리고 N형 영역에 남아있는 양공들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자,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모든 소수 캐리어들이 즉시 재결합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캐리어라는 것은 일정 수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양공들은 이제 더 이상 플러스 X방향으로 확산해 가지 않습니다. 역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양공에게 이제 플러스 X방향으로 더 이상 오지 말고 마이너스 S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하고 같은 신호입니다. 그러면 양공들은 움직임을 멈추게 될 것이며 방향을 틀어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농도차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공의 공급을 차단했죠. 그러면 양공들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고 건너온 양공들은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가다가
역바이어스가 걸리는 순간 멈추며 방향을 튼다 그랬죠. 그 시점에서 요 공핍증과 요 경계면에는 양공의 농도가 이쪽보다 낮습니다. 공핍증과 이 경계면은 양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N형 영역에 남아있는 양공들은 농도가 낮은 공핍증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표시한 것이 이 포물선입니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농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마치 양공이 방향을 전환하고 일순 멈추어서 양공들이 모두 모인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이 땅하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가 낮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농도가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이거는 전자들과 재결합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공핍증 경계면에서 모두 열평형 상태의 양공 농도로 수렴하며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T1, T0, T1, T2 계속 지남에 따라 이 양공의 농도는 점차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평형 상태의 양공 농도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바로 캐리어의 축적 시간, 스토리지 타임 TS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우리 요 N형 반도체에 원래부터 있던 소수 캐리어 양공, 이 양공들이 이렇게 확산해 간다 그랬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이 양공의 확산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양공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리고 공핍층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드리프트해 가죠.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역포화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방향 전류값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TF, 바로 폴링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즉 턴옵 되는 동안 전류 시간 곡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순방향 전류가 흐르고 있었죠. IF가 일정하게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다가 턴오프 시킵니다. 그러면 캐리어들이 소멸될 때까지 축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역방향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그리고 캐리어가 모두 소멸되면 서서히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기 시작하고 역방향 전류값에 도달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폴링 타임이라는 것은 요 10%에서 90% 요 사이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 그 열평형 상태의 양극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그 역방향 전류에 도달하는 시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히는 요 90에서 요 10%요 구간 요것을 우리는 폴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턴업 시간이라는 것은 축적 시간과 폴링 시간을 합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스피드를 증가시키려면 바로 이 턴업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요. 두 개 다 동시에 줄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토리지 시간입니다. 이 폴링 타임이라는 것은 역방향 전압을 강하게 인가하면 이것은 바로 역방향 전류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스토리지 타임이라는 것은 소수 캐리어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이 소수 캐리어들은 전자와 재결합해서 소멸해 가죠. 그런데 얘들은 일정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스위칭 스피드를 줄이기 위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큰 인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위칭 스피드를 증가시키려면 소수 캐리어의 수명, 즉 재결합 시간이 중요하며 재결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스위칭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TS가 가장 큰 인자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스위칭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n저밥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시간 곡선을 살펴보면 우리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죠.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고 이러한 연속적인 작업을 우리 스위칭이라 그랬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그럴 때 전류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요 캐리어가 소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축적 시간이라 그랬죠. 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역방향 전류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까지 요걸 TF. 전류는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줄이면 우리 단위 시간 안에 이 파형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헤르츠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 역방향에서 순방향으로 바뀌는 턴온 특성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턴오프는 순방향에서 역방향이고 턴온은 역방향에서 순방향입니다. 턴온 특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턴온이라는 것은 캐리어의 축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 캐리어를 생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턴온 특성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공핍 영역을 중성화시킵니다. 이 얘기는 폭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공핍층의 폭이 감소되었죠. 그렇게 돼서 역방향 전압이 0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딜레이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D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핍층을 가로질러서 공간 전화형을 이제 가로지르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로 입장이 바뀌면서 중성 영역으로 확산해 갑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류를 형성하는 시간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출력이 나온다. 그러한 출력이 나오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스위칭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턴온 특성을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턴오프 특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 캐리어 농도는 증가하고 확산과 재결합을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이 이거죠. 처음에 순방향 전압이 조금 인가됐을 땐 이렇게 되죠. 양공이 건너와서 이렇게 재결합하면서 소멸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전압이 증가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요 공표층에서의 경계 지점에서의 최대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무한대로 증가할수록 이것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곡선은 앞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했던 거죠. 자, 턴온 특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산 커패시턴스입니다. 확산 커패시턴스는 먼저 PN 접합 다이오드의 소신호 동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몰 시그널이라고도 하죠. PN 다이오드의 소신호 동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직류 전원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고 거기에 첨가해서 아주 작은 이 직류 전원보다도 아주 작은 교류 전원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신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직류 전류 I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류 전압 VA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걸어줬을 때 I0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여기에 첨가해서 교류 전압을 인가한다 그랬죠. 아주 적은 DC보다도 아주 작은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교류이기 때문에 위상이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폭이 AC 전압인 거죠.
그래서 이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를 보면 우리 자, 이 VA는 토탈 순방향 전압인데 우리 이 V0가 직류 전압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교류 전압 V1이 플러스 이상일 때는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상일 땐 감소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인가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류도 마찬가지겠죠. I0가 있다가 교류 전류 I0가 플러스일 때는 증가할 거고 I0 플러스 I1이 될 거고, 그죠? 요 마이너스 유상을 가질 때는 I0 마이너스 I1,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의 소신호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C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아주 작은 AC 전압을 인가해서 그때 소수 캐리어 전하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산 커피시터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교류 전압에 따른 축적된 소수 캐리어 전하의 변화분, 이 교류 전압의 변함에 따라서 소수 캐리어의 전하가 변하겠죠. 전하량이 변하겠죠. 그 변화분을 우리는 확산 커피시턴스라고 합니다. 이 확산 커피시턴스는 그런데 일반적인 평행판 커피시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접합 커피시턴스가 형성이 되었죠. 이것은 마치 평행판 커피시턴스, 두 개의 전극이 있고 사이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는, 그래서 전하를 축적시키는 그러한 수동용 디바이스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순바이어스에서도 생기는 이 확산 커피시턴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바이어스에서 걸리는 접합 커피시턴스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소수 캐리어의 전하량 변화. 자, 요것이 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것이 경계 지점에서의 양공의 농도죠. 그리고 전자와 재결합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교류 전압, 플러스의 교류 전압이 인가되면 증가되겠죠. 양공이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양공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해 가고, 그 다음에 교류의 유상이 마이너스가 되면 양공의 농도가, 건너오는 양공의 농도가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와 재결합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델타 Q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Q,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표시한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산 캐패시턴스를 구해보면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이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식을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과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C는 V분의 Q죠. Q는 이 전하라는 것은 암페어 세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속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Q라는 것은 이 전류, 암페어, 즉 전류, 소수 캐리어, 양공의 전류, 그 다음에 양공의 수명, 플러스 다수 캐리어, 전자의 전류, 전자의 수명을 전압 Q분의 2KT로 나눈 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앞에서 이 확산 전류라는 것은 이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로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확산 커피시턴스라는 것은 이 전류에 엄청 크게 비례합니다. 즉, 이 전류가 증가하면 이 커피시턴스는 매우 커지죠. 그래서 우리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커피시턴스가 접합 커피시턴스고 루트 VR분의 1 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이거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한번 앞에 돌아가서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익스포넨셜로 증가한다 그랬죠. 이것은 역방향 전압의 루트의 분의 1 역수에 비례하니까 이 값은 매우 작습니다. 이건 매우 크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P 플러스 N 접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에 의한 전류는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 부분 무시가 돼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압에 따른 접합 및 확산 커피시턴스를 보면, 자, 역방향 바이어스, 즉 VA가 마이너스인 영역에서는 C 디플리션, 즉 접합 커피시턴스라 그래가지고 루트 VR분의 1에 비례하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전류에 비례한다 그랬죠. I 익스포넨셜 KT분의 QVA에 비례하니까 전압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러한 지수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순방향 전압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6장을 다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PN 접합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반도체하고의 접합, 메탈하고의 반도체 접합, 즉 메탈과 P형 반도체의 접합, 메탈과 N형 반도체의 접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